자, 변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적분법입니다. 이 직접 적분법 이름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직접이란 것은 막고 푼다는 얘기예요. 막바로 푼다는 얘기예요. 예,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 적분의 반대말은 미분입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예. 왜 이 이름이 붙여졌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오일러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가정을 쓰면은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오일러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예, 아주 오래전에 이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알파벳으로 돼 있겠지. 예. 이 사람 그럼 이 공식이 뜻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외력이란 것이 뭐냐면은 아, 제가 이거 외력이라 썼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아, 바깥에 있는 외력, 이거는 외력이 가해주면은 내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부재력이라 그랬죠. 내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전단력과 제가 용어를 조금 잘못 썼는데요. 에, 전단력과 충력과 모멘트가 있고 그 모멘트를 알게 되면은 그 모멘트에 의해서 그 휘는 정도 얼마큼 휘느냐 이게 모멘트가 크면은 많이 휘겠죠. 예, 적으면은 적게 휘겠죠. 예, 그래서 요걸 y2 프라임이라 그러는데요. y2 프라임은 한번 미분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y 프라임을 나타내고요. y2 프라임이란 것은 이거를 한번 미분한 걸 다시 미분한 걸 가지고 y2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예, 요거는 미분에 관한 거고요. 적분을 할 때는 이런 자를 붙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y 프라임을 적분하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 y가 나오고요. y2 프라임을 적분하게 된다면 y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2 프라임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분 한번 하고 적분한 것을 다시 또 적분을 하게 되면 두 번 적분하게 되면 뭐가 구해진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변이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적분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y값이 기호를 잘 봐야 돼요. 보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보. 원래는 단순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요 내력은 내력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력과 외력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이 있는데 요런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x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x만큼 떨어져서 처지는 양을 가지고 y라고 합니다. 요만큼 처질 수 있고요. 모멘트가 많이 가해져 가지고 요만큼 더 처질 수도 있습니다. 요 거리를 가지고 y라고 부릅니다. 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요것은 곡률 반경이라 부릅니다. 많이 쳐졌는데 곡률 반경은 요거고 조금 쳐졌는데 곡률 반경은 이겁니다. 아, 조금 쳐졌을 때 곡률 반경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만약에 모멘트가 단순보의 양쪽 지점에 가해졌을 때 우리가 발력을 구하고 힘의 평형에 의해서 전단력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전단력도? 예, 전단력도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휨 모멘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휨 모멘트에서 나타나는 이 모멘트 값이 뭐다? 모멘트 값을 알게 되면은 y2 프라임 값을 알게 되고 왜냐하면 오일러 베르누이 정리에서 이걸 두 번 적분하게 되면은 변이가 된다.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xn을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n과 x의 n-1이란 것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미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xn을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정확하게 쓰면은 인티그럴 dx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쓰고 그냥 개념만 나타내다 보니까 수식 기호를 자세히 쓰진 않았습니다.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어떤 시간 하나 외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m 플러스 1분의 이거죠. x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 적분 공식입니다. 미분 공식
알아두면 좋고요.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이 방법은 무조건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률 반경하고 거기 모멘트의 관계, 좀 전에 오일러 베르누이 방정식, 이게 그 공식을 묻는 기사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기사 문제, 이런 문제. 이 공식은 뭐냐면은 지름이 D인 강선이죠. 강선이 반지름 R인 원통 위로 굽어져 있다. 예, 반지름 R이 뭐죠? 공률 반경이에요. 요 휘어, 그래서 공률 반경, 좀 전에 EI Y2'에서 공률 반경이고, 이때 최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R 값을 아는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 자, 네, 찍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식은 EI Y2' equal 마이너스 M이라는 오일러 방정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나왔던 문제는 공률의 반경 R을 아는데 Y2' 값은 뭐란 말입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R분의 공률 반경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Y2'이라 부른다. 예. 이걸 공률이라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카파라는 말을 씁니다. 카파, K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문자예요. 카파. 그래서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시킵니다. 다 대입시키면은 Y2'이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것이 핵심. 글자가 좀 작죠? 예, 카파라 부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래서 R분의 1을 대입시키고, 근데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단위를 서로 맞춰야지 모멘트 단위가 제대로 된 단위가 나옵니다. 예, 킬로그램 센티미터를 넣어야지 킬로그램 센티미터 단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다시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럼 이 공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공식 다시 한번 보세요. y는 처집니다. y 프라임 한 번 한 것은 기울기다. 슬로프. 예, 기울기다. 두 번 미분한 것을 공률이라 부른다. 공률은 어떤 사람들은 카파라고 부른다. 알파벳으로 소문자 K. 예,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문화권이니까. 근데 카파의 물리적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거 내가 많이 처지면 y 값이 크다는 거 알겠어요. 기울기가 급하면 y 프라임 값이 크다는 건 알겠어. 근데 y2 프라임 값은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y2 프라임은 역수를 취하게 되면 공률 반경이다. 그래서 공률 반경이 주어졌어. 점점 문제처럼. 그러면 카파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공률 반경의 역수는 카파니까. 카파 값은 y2 프라임이다. 네. 그러면 이 값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좀 전에 모멘트 값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값하고 i 값을 구하면 되겠죠. e는 좀 전에 강제니까 주어지는 값이고 i 값은 직사각형이니까 12분의 bh 3승 뭐 그런 값들 있잖아요. 공식 몇 개 외워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걸 외우면 됩니다. 자, 다시 구급 문제는 다음 중에서 뭐 연관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답이 몇 번이고? 예,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용어들 곡률과 단면 상승 모멘트. 단면 상승 모멘트는 IX는 X축에 대해서 단면 이차 모멘트. 그럼 Y는 Y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그러면 요거를 IZ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Z축에 대해서 회전한다 라는 것은 뭐라 부르냐면 IP, 폴이란 뜻이에요. 폴. 그러니까 막대기, 북극, 남극처럼 요거는 IX하고 IY 값을 더한 값이다. 입니다. 예. 곡률이란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멘트하고 반비례한다. 예. 곡률은
공률은 단면 2차 모멘트와 반비례한다? 예, 단면 2차 모멘트 반비례하죠. 단면 2차 모멘트와 반비례하죠. 뭐냐면 I y2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m이니까 공률이란 것은 모멘트와 비례하고요. 요놈하고는 만약에 모멘트가 일정하다면은 요놈하고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요거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죠. 요것도 EI y2 프라임 마이너스 m 공식 사용하는 거고요. 오늘 레포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 문제도 있어요. 7급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7급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질문해가지고 유튜브에 프리 올려줘가지고 올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률 반경의 B A점과 C점 A점과 C점의 공률 반경의 B는 얼마냐라고 물었죠. 공률 반경의 B.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률 반경은 EI y2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m인데 예? 공률 반경으로 나타낸다면은 요건 공률이니까 공률 반경으로 나타내는 여기 로라고 한다면은 EI 로분의 1 마이너스 m이라고요. 예? 그런데 로 값과 n 값은 서로 반비례하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n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 C와 로 A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비례하니까 MA와 MC를 구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A점과 C점에서의 모멘트 값만 구한다면은 대입시키면 되겠죠. 요 값이 요 값입니다.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급 군무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공률 반지름을 구하라 라는 얘기, 공률 반지름은 로 값을 구하라. 로 값은 y2 프라임 분의 1이다. 그럼 y2 프라임은 어떻게 구한다? 이것은 EI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m이라는 공식에서 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도 7급 문제인데요. 휨 변형 시 평면은 유지하고 부재는 미소 변형. 이거는 오일러 빔 공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네. 하면 되고요. 쭉 넘어갑니다. 이것도 공률 반경의 B, 모멘트의 B라는 얘기고요. 자, 요 문제까지. 자, 공률 반경의 B를 구하라.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직접 적분인데요. 지금까지 ER y2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m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두 번 적분해가지고 뭐를 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변형 처진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적분할 때는 할 때마다 이렇게 적분 상수란 것이 생깁니다. 적분 상수. 미분과 적분은 좀 전에 x의 n승에서 시작해가지고 미분에 대해서는 nx의 n-1이 되고요. 적분에 대해서는 m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에 적분 상수가 더 붙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적분 상수를 이렇게 해서 미분, 요건 적분이죠? 미분하면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데 얘는 있으나 없으나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상수가 항상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주어지고 최대 처짐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 문제가 나왔네요. 17년도 2회. 포기할 것이냐, 문제 풀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달렸죠. 처음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섣불리 포기해버리죠. 읽습니다. 단순보에서 B점에 모멘트가 가해졌다. 그리고 A와 B 경관 중에서 수직 처짐이 최대가 되는 곳의 X값을 구하라. 오케이.
자, 문제를 보고 이해합니다. 최대가 되는 지점은 뭘까? 오케이. 최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다.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예, 이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직 처짐이 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수직 처짐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처짐 값을 구하는데 수직 처짐이 최대값이 된다. ymax가 최대값이 된다. ymax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임의의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뭐를 구했어요? 임의의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모멘트 값을 구해야 되는데 모멘트 값을 구했습니다. A점에서의 반력을 문제를 푸는 걸 봅시다. A점에서의 반력을 구했고요. 먼저 반력을 구했고 네. 그 다음에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했습니다. 모멘트 값을 구했어요. 지금 모멘트 값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놈을 구했고 반력 여기서의 모멘트 값은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이렇게 구했죠. 그 구한 공식을 오일러 방정식에 대입을 시켰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이거예요. 이걸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EI 값은 상수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연락이 복잡하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과정만 한번 봅시다. 직접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해서 변이값을 구했어요. 변이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경계조건 양쪽 끝한 x가 0일 때의 변이값은 0이고 L일 때 변이값은 0이다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문제를 진짜 정도를 따르려고 정도를 따르려고 이렇게 구했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x값만 구하면 되는데 왜 저거까지 구해야 되는겨?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1 값을 구했으면은 C1 값을 구했으면 요것이 C1이 0이 되는 지점이 y'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y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했더니 x가 이렇게 나오더라. 어렵죠? 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지금 미분과 적분도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 이해를 안 하더라도 한 번만 따라쓰기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따라쓰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계속 나왔고요. 지금 기사 시험치고는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이 정도는 최소한 7급 시험 문제 나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3.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저러한 방법으로 구조물의 처짐을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전부 다 외우면 머리가 터지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실생활에 쓰고 기본적으로 쓰는 공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우라 그런다면은 요 공식 3이하분의 PL 3승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단순보에서 요 공식 48이하분의 PL 3승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사용할 때는 고정하중, 뭐 좀 전에 자중이라 그랬죠? 등분포 하중, 자기 셀프 웨이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공식은 슬래브에 대해서 외워두는 게 좋죠. WL의 4승, PL의 3승. 예. 요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 공식 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숫자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요거는 3, 8, 4, 5 저도 이 공식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하도 많이 하니까 알아두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공식은 알아두는 게 좋다. 예. 다른 공식도 필요에 따라서는 책에서 노트를 열어가지고 찾아볼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정정 구조물인데요. 이게 뒤에까지 다 한다고 치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도 외우고 싶다. 부정정 구조물을 빨리 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외워두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 시험에 나오는 부정전 구조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공식을 외워두게 되면은 문제 풀기가 쉽다. 예, 외워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꽤 있네요. 문제들이 꽤 있어가지고 최대 변이를 구하라, 변이값을 구하라,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웹8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사 문제 2013년도 나왔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다음과 같이 균일 단면을 가진 웹8보 캔틸레버 보라고도 합니다. 자유단에 끝단이 자유단과 고정단이 있는 거죠.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보의 길이가 델타라면은 4델타가 되려면 얼마가 되느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그것은 좀 전에 얼마였죠? 3EI 분의 PL 3승 공식 있었잖아요. 공식을 외우게 된다면은 요 공식을 외우게 된다면은 델타가 4배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델타가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가 처짐이 4배가 되려면 보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됐습니다. 길이하고 그것은 길이의 3승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공식을 가지고 공식을 외워두면 되게 좋다 이고요. 다른 문제들도 계속 반복돼요. 이거 3EI분의 PL 3승 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스프링 상수가 있을 때 B점의 처짐 입니다. 이게 B점의 처짐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스프링이 나오게 되면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 스프링이 나오게 됐을 때 자, 문제를 어떻게 푼다? 요거는 B점의 처짐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자, 포만 있는 경우하고 B점이에요. 더하기 스프링만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하고요. 처짐이 포함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 스프링에 의해서 이런 변형이 발생합니다. 수직.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A점하고 C점 사이의 것은 자유물체도의 2분의 P 2분의 P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반력이.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자, 자유물체도에 여기에 P를 작용해 줬을 경우 그다음 압축력으로 여기에 2분의 P를 작용해 줬을 경우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요거는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48 EI분의 B점에서의 처짐은 자,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를 풀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 자, C점이 쳐져요. 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B점이 휘어요. 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B점에서의 처짐은 얘가 회전함으로써 발생한 C점이 아예 침하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변이하고 그 다음에 쳐져서 발생하는 이런 변이가 두 개가 있어요. 쳐져서 발생하는 변이는 좀 전에 공식 48EI분의 PL 3승 그죠? 있고 요거 있잖아. 공식 했었잖아. 48EI분의 PL 3승 요 놈은 뭐? 요 놈이 쳐지는 거 스프링이 줄어드는 길이의 반이겠죠. 삼각형의 닮은 꼴. 그죠? 그래서 스프링이 들어갈 때는 문제를 나눠서 풀어라. 제일 처음에 강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연성체, 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강체에 의한
이걸 강체라 불러요. 회전 변형에다가 휨에 의한 휨 변형을 합쳐준다.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강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색깔 칠한 거 보니까 강체가 아니네. 단보에 요 강체보란 얘기가 있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BC는 강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물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체라고 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회전과 이동만 발생하는 거에다가 변형이 발생하는 탄성체라든가 뭐 비탄성체라든지 사람 피부처럼 눌렀을 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런 탄성체, 이걸 우리는 연한 성질을 가진 연성을 가진 예, 연성체라고 부릅니다. 예, 너무 강해가지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성체는 휨이라든가 변형이 발생하고 처짐이 발생하고, 강체는 회전이라든가 이동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일러 빔이란 것은 보의 연성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연성? 네, 그래서 오일러 빔 연성체입니다. 그것들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공식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482i, 384 OWL 공식이 생각나야 됩니다. 요 문제도 뭐 이게 부정정 구조물이긴 한데 문제를 이렇게 앞에 부정정에서 막바로 풀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정정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푸냐 하면은 부정정 구조물에 가면 모멘트 분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모멘트를 가해주게 되면은 얘가 모멘트 힘을 가해줬으면 이 거리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얘까지 전달되는 거리는 헉헉해서 B점에 전달되는 모멘트는 얼마가 전달되냐 하면은 2분의 m, 반뿐이 안 전달돼요. 전달률입니다. 2분의 m. 이건 부정정 구조물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를 여기다 섞어놨네요. 그냥 2분의 m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2분의 m을 알게 되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요것도 좀 전에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을 등분포로 했죠. 집중 하중일 때는 48, 등분포일 때는 384. 그러니까 이렇게 강체로 봐고 강체에 의한 변형에다가 휨에 의한 변형을 더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공식을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좀 전에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3, PL 3승.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건축 구조 기술사 문제도 나오죠. 처짐의 제한이라고 들려있는 것은 건축 구조 기준, 모든 기준에 이렇게 생긴 것은 처짐이 이것 이상 발생하면 안 돼 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산으로 보는 것, 실질적으로 계측은 되게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변형이 300분의 1 안 보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요구에 있네요. 온도 하중에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온도 하중에 의해 가지고 보가 만약에 교량이라면은 위에 햇빛에 의해서 온도가 높고요. 밑에 음지에서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높고 낮다 보니까 온도가 높은 것은 늘어나려고 그러고 온도가 적은 것은 수축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짐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일러 빔의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오일러 빔의 공식을 썼는데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온도에 의한 변형률은 알파 델타 t, 변형률에다가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늘어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델타 T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변형량은 윗면에서의 온도에 의해서 늘어난 변형률, 밑면에서 온도에 의해서 줄어드는 변형률,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래 위 쌍에서 얘가 많이 늘어나고 얘는 조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휘게 되는 거죠.
휘게 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곡률 반경이 발생하고 곡률 반경의 역수는 뭐라 그랬죠? 곡률이라 불렀어요. 예, 곡률은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요 길이분의 윗면의 변형률 빼기 아랫면의 변형률을 빼주게 되면은 요거를 y2'이라 부른다. 요 공식은 개념상으로 기하학적으로 그렇고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나오진 않은데 고급 문제 나요. 7급 이상. 기사 문제는 안 나와요. 예, 안 나온다고 뭐 다 버릴 순 없죠. 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온도가 문제 내는 데 있어 고급 문제 내는 데 있어서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